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마지막 거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별을 꿈꾸던 9명의 아름다운 거인들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눈이 멀어버린 못난 남자의 불행한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인들은 다름 아닌 자연입니다. 못난 남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이고요. 워낙 거대하여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인이지만 순전히 우리 작은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는 이른바차의 6의 대절멸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감싸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도 역시 그 거인, 자연의 일부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과 깊은 반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책, 마지막 거인. 지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물건을 사들인 건 부두를 산책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이였죠. 내게 그걸 판 사람은 오랜 세월 배를 타고 다녀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백발이 성성한 늙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고래 사냥을 하며 먼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만난 말레이시아 작살꾼에게서 그걸 얻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래 이빨에 그림을 새겨놓은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 진짜 거인의 일하며 나이 들어 공궁한 생활만 아니라면 절대로 팔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라 떠나보내기 아쉽다는 말을 덧붙이며 그는 아주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나는 뻔한 속임수라고 여기면서도 얘기가 재미있어서 이긴 이에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새로 산 그 물건을 서둘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달아오른 내 호기심은 차츰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크기의 그 이는 여느 어른의 어금니와 꼭 닮았던 것입니다. 이에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을 몇 달간 세심히 관찰하고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내 끈질긴 노력은 이 뿌리 안쪽 면에 새겨진 미세한 지도를 발견함으로써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도는 이상한 형상들이 뒤얽혀 있어 쉽게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과 산맥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역만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서가에 아주 오래된 책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중국, 태국,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으로 합류하는 사륜강 중 티베트를 흐르는 상류를 일컫는 검은 강의 원천에 있는 거인족의 나라가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곧 가방을 꾸리고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멈추어 설 때마다 나는 식물과 동물군의 표본을 채집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나비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느라 긴긴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거쳐온 거리는 지형이 험난해서 실제적인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한심한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자잘한 숫자로 채우며 그 부족함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엄습할 때면 거인의 일을 손으로 움켜쥐며 용기를 되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책조차 없었던 일행은 점점 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사람의 머리를 절단하는 기이한 습성을 가진 와족의 나라 변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피를 다 얼어붙게 하는 외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내 잠자리를 가려주었던 거대한 고사리 덤불 사이로 나는 무참하게 사륙되는 원정대원들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와족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살그머니 야영지를 에워싸고는 코브라처럼 신속하게 후려쳤던 것입니다. 무기를 맡겨두었던 보초는 경계 신호를 보낼 겨를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습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족은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시끄러운 원숭이들에게 정글을 넘겨주고는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어리빠진 채 팔딱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남아있는 소소한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시계와 나침반, 수첩들, 설탕, 차와 과자, 그리고 다정한 어밀리아가 만들어준 과일잼 단지. 그것들을 보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는 건 확실한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죠. 여전히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와족이 소름 끼치는 그들의 수집 목록에 실크헤드를 쓴 내 머리를 추가하는 일을 마다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난 되도록 오래오래 머리를 간직하리라 다짐하며 북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속 오르막이었습니다. 정글은 어느새 수풀이 듬성듬성한 사바나로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위산의 장벽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눈 덮인 산맥이 장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그 산맥을 넘겠다는 건 정말이지 미친 짓이었습니다. 피로와 추위와 허기는 내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것들이 줄곧 베풀었던 온갖 유혹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유혹에 너무 귀를 기울인 나머지 이성마저 흔들리고는 했습니다. 삶이 나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는, 그것도 아주 지독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결국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너무도 크게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산 전체가 나를 따라 웃어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계획이 얼마나 황당무계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절벽의 얼굴에 잠시 번지는 미소처럼 모서리 틈새에서 비춰왔습니다. 빗줄기는 내 발치까지 길게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얼른 주저앉았습니다. 돌바닥에 패어있는 기괴한 흔적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거인의 발자국을. 가슴속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나는 바닥에 새겨진 흔적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흔적들은 연한 나무를 쇠도끼로 내리찍은 자국처럼 선명했고 수직으로 갈라진 절벽의 틈새를 따라 비좁은 바위길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절벽 사이에 난 어마어마한 높이의 통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있는 높다란 벽면은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절벽 너머로 산들에 빙 둘러싸이고 큰 바위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대한 계곡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은 커다란 단층을 안식처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은 계곡을 탐사했습니다. 바위들은 하나같이 기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대기가 둥그렇고 눈구멍같이 생긴 굴이 파여있는 상아빛 바위가 유난히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여긴 거인들의 묘지구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 수많은 실험과 상실 그리고 회의 끝에 마침내 전설이 되어버린 미지의 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신들의 축복을 받은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반쯤 드러난 뼈의 놀라운 크기를 기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생생한 인상을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계곡의 지형도를 제작하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일일이 세어본 해굴의 수는 110여 개였지만 땅속에 더 많이 묻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두개골에는 기이한 돌덩이가 모자처럼 얹혀 있어 재래의식의 대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3, 4천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종족이 전멸하게 된 이유만이 여전히 풀어야 할 신비로 남아 있었지요. 계곡은 북동쪽에서 안으로 휘어지며 원형극장 형태로 고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거대한 돌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이끼와 나무 뿌리에 설탕을 조금씩 뿌려서 먹었고 바위 구덩이의 고인물로 연명해 왔습니다. 몹시 탈진했기에 모든 시간 감각이 사라졌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고원에 이르렀습니다. 얼핏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력이 다하자 나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땅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기운이 다한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내 눈꺼풀을 들어올리긴 했으나 이내 거대한 돌기둥 그림자가 햇살을 가려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돌기둥 하나가 나를 향해 기울어지는 게 아닙니까? 돌기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내 정신이 이 정도로 혼미해진 걸까? 꿈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굳어버린 입술에서는 말은커녕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윈 내 몸은 열에 들떠 덜덜 떨렸습니다. 뭔가가 내 몸을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문신투성이의 얼굴 4개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되찾았을 때는 그 모든 악몽이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살아있는 거인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내 몸을 돌봐주었던 모양입니다. 온몸의 피로가 싹 가셨거든요. 아니, 더할 수 없이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거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나 자신이 몹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내게는 그들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일은 나,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스모어에게 꼭 맞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마지막 거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별을 꿈꾸던 9명의 아름다운 거인들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눈이 멀어버린 못난 남자의 불행한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인들은 다름 아닌 자연입니다. 못난 남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이고요. 워낙 거대하여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인이지만 순전히 우리 작은 인간의 힘으로 이 지구는 이른바 제6의 대절멸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감싸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도 역시 그 거인, 자연의 일부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과 깊은 반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책, 마지막 거인. 지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물건을 사들인 건 부두를 산책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이였죠. 내게 그걸 판 사람은 오랜 세월 배를 타고 다녀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백발이 성성한 늙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고래 사냥을 하며 먼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만난 말레이시아 작살꾼에게서 그걸 얻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래 이빨에 그림을 새겨놓은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 진짜 거인의 일하며 나이 들어 공궁한 생활만 아니라면 절대로 팔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라 떠나보내기 아쉽다는 말을 덧붙이며 그는 아주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나는 뻔한 속임수라고 여기면서도 얘기가 재미있어서 이긴 이에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새로 산 그 물건을 서둘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달아오른 내 호기심은 차츰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크기의 그 이는 여느 어른의 어금니와 꼭 닮았던 것입니다. 이에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을 몇 달간 세심히 관찰하고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내 끈질긴 노력은 이 뿌리 안쪽 면에 새겨진 미세한 지도를 발견함으로써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도는 이상한 형상들이 뒤얽혀 있어 쉽게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과 산맥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역만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서가에 아주 오래된 책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중국, 태국,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으로 합류하는 사륜강 중 티베트를 흐르는 상류를 일컫는 검은강의 원천에 있는 거인족의 나라가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곧 가방을 꾸리고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멈추어 설 때마다
나는 식물과 동물군의 표본을 채집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나비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느라 긴긴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거쳐온 거리는 지형이 험난해서 실제적인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한심한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자잘한 숫자로 채우며 그 부족함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엄습할 때면 거인의 일을 손으로 움켜쥐며 용기를 되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책조차 없었던 일행은 점점 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사람의 머리를 절단하는 기이한 습성을 가진 와족의 나라 변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피를 다 얼어붙게 하는 외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내 잠자리를 가려주었던 거대한 고사리 덤불 사이로 나는 무참하게 사륙되는 원정대원들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와족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살그머니 야영지를 에워싸고는 코브라처럼 신속하게 후려쳤던 것입니다. 무기를 맡겨두었던 보초는 경계 신호를 보낼 겨를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습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족은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시끄러운 원숭이들에게 정글을 넘겨주고는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어리 빠진 채 팔딱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남아있는 소소한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시계와 나침반, 수첩들, 설탕, 차와 과자, 그리고 다정한 어밀리아가 만들어준 과일잼 단지. 그것들을 보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는 건 확실한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죠. 여전히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와족이 소름 끼치는 그들의 수집 목록에 실크헤드를 쓴 내 머리를 추가하는 일을 마다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난 되도록 오래오래 머리를 간직하리라 다짐하며 북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속 오르막이었습니다. 정글은 어느새 수풀이 듬성듬성한 사바나로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위산의 장벽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눈 덮인 산맥이 장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그 산맥을 넘겠다는 건 정말이지 미친 짓이었습니다. 피로와 추위와 허기는 내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것들이 줄곧 베풀었던 온갖 유혹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유혹에 너무 귀를 기울인 나머지 이성마저 흔들리고는 했습니다. 삶이 나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는, 그것도 아주 지독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결국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너무도 크게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산 전체가 나를 따라 웃어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계획이 얼마나 황당무계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절벽의 얼굴에 잠시 번지는 미소처럼 모서리 틈새에서 비춰왔습니다. 빗줄기는 내 발치까지 길게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얼른 주저앉았습니다. 돌바닥에 패어있는 기괴한 흔적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거인의 발자국을.
가슴속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나는 바닥에 새겨진 흔적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흔적들은 연한 나무를 쇠도끼로 내리찍은 자국처럼 선명했고 수직으로 갈라진 절벽의 틈새를 따라 비좁은 바위길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절벽 사이에 난 어마어마한 높이의 통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있는 높다란 벽면은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절벽 너머로 산들에 빙 둘러싸이고 큰 바위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대한 계곡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은 커다란 단층을 안식처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은 계곡을 탐사했습니다. 바위들은 하나같이 기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대기가 둥그렇고 눈구멍같이 생긴 굴이 파여있는 상아빛 바위가 유난히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여긴 거인들의 묘지구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 수많은 실험과 상실, 그리고 회의 끝에 마침내 전설이 되어버린 미지의 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신들의 축복을 받은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반쯤 드러난 뼈의 놀라운 크기를 기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생생한 인상을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계곡의 지형도를 제작하는 데만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일일이 세어본 해굴의 수는 110여 개였지만 땅속에 더 많이 묻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두개골에는 기이한 돌덩이가 모자처럼 얹혀 있어 재래의식의 대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3, 4천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종족이 전멸하게 된 이유만이 여전히 풀어야 할 신비로 남아 있었지요. 계곡은 북동쪽에서 안으로 휘어지며 원형극장 형태로 고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거대한 돌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이끼와 나무뿌리에 설탕을 조금씩 뿌려서 먹었고 바위 구덩이의 고인물로 연명해 왔습니다. 몹시 탈진했기에 모든 시간 감각이 사라졌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 고원에 이르렀습니다. 얼핏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력이 다하자 나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땅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기운이 다한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햇살이 내 눈꺼풀을 들어올리긴 했으나 이내 거대한 돌기둥 그림자가 햇살을 가려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돌기둥 하나가 나를 향해 기울어지는 게 아닙니까? 돌기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내 정신이 이 정도로 혼미해진 걸까? 꿈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굳어버린 입술에서는 말은커녕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윈 내 몸은 열에 들떠 덜덜 떨렸습니다. 뭔가가 내 몸을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문신투성이의 얼굴 네 개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되찾았을 때는 그 모든 악몽이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살아있는 거인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내 몸을 돌봐주었던 모양입니다. 온몸의 피로가 싹 가셨거든요. 아니, 더할 수 없이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거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나 자신이 몹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내게는 그들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일은 나, 아치볼드 레오폴드 루스모어에게 꼭 맞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